안녕하세요. 호우빵입니다. 오늘은 IHQ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IHQ를 샀기 때문에. 자, 호우빵TV IHQ 기정사실 M&A와 큐브엔트 급등 2019년 11월 11일입니다. 자, 호우빵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HQ 1번. 오늘 IHQ를 신규 매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규 했으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를 남기자. 그런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큐브 엔터 매수한 거, 이현상 가가지고 71% 수익이고, IHQ는 제가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샀습니다. 그냥 1,900원에 샀는데, 이게 오를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제 단가보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줬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5% 수익을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IHQ가 그 변동성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2,005원으로 끝났고 12% 상승했고 거래량이 거의 5천만 주 가까이 터졌습니다. 4,965만 여주가 이렇게 터졌는데 제가 뭐 확인하진 않았지만은 제가 IHQ를 꾸준히 봐왔는데 제가 봤던 거래량 중에서 가장 큰 거래량입니다. 그 전에가 4,300만 주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최대였는데 경신했다. 그래서 완전 옛날까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한 몇 년간은 중에서 오늘이 가장 거래량이 많지 않았나.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2,932억 원, 거의 3천억 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IHQ에서 처음 보는 거래량이다. 오늘 이게 생각외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놀랬습니다. 2번, 매수를 할 순간에는 이렇게 거래량과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살 때는 제가 산 그 단가보다 뭐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생각도 했고 뭐 오를 수도 있는데 많이 올라봐 2,000원 찍고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2,200원, 2,100원 넘어서 2,150원 뭐 그렇게까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올랐고 거래량도 훨씬 많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IHQ 단독으로는 나오기 힘든 모습과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회사인 큐브엔터가 오늘 이 현상을 갖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인해서 이런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다 오늘 이렇게 확 쳤다가 2,200원까지 갔네요. 그러다가 내려와서 2,500원에 2,005원에 끝났다. IHQ. 그리고 과거 주가를 보면은 매각설이 돌았을 때 이때 1,800원, 1,700원, 1,800원에서 3,255원까지 그때 이것도 매각설로 한번 오른 거고 이때도 매각설이 돌았죠. 매각설 그때 빅히트 엔터 인수 썰 그게 돌아가지고 2,600원 그때까지 오른 거고 그 전에는 인수 이것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3,255원까지 오른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엔터에 비해서는 약간 그 시세가 다이나믹하진 않은데 얘도 얼마에 인수되냐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얘도 향후에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제 그때 봐봐야 합니다. 그랬고 자 3번 IHQ도 큐브엔터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매각설 M&A 썰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구체적인 논의도 있었고 징조도 있었습니다. 4번 그동안 공정위의 반대로 무산됐던 유선방송 사업자와 통신사 간의 합병이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빅딜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하고 T브로드하고 합치고 LG U+하고 CJ 헬로하고 합치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합병 승인이 나니까 이제 남은 KT와 딜라이브의 자회사가 IHQ고 IHQ의 자회사가 큐브엔터입니다.
딜라이브 밑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수직 구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딜라이브 IHQ 큐브 엔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딱히 그걸 반대할 그게 없어지니까 그것도 이제 KT와 딜라이브 합병도 승인이 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에 IHQ와 큐브 엔터도 매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큐브 엔터가 움직이고 있죠. 5번 따라서 KT와 딜라이브의 합병도 당연한 수순으로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IHQ와 큐브 엔터의 매각도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큐브 엔터는 구체적인 사항이 최근 뉴스로 나오면서 실제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같고, 자, 그동안 딜라이브 매각이 성사 안 됐던 걸림돌 1번. 1번은 그 국회 꽈방위에서 유료방송 합상규제 제도임 여부가 불발됐고 연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이 안 났어요. 이게 그 33% 이상은 안 된다 뭐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것 때문에 안 됐는데 안 됐다 그동안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통과될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에서 제도입 여부 불발되고 연기가 됐다. 그래서 합병이 안 됐고 2번은 노조고 반대. 그래서 KT는 케이블 방송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딜라이브 노동자들이 그 노조가 반대를 했어요. 그것도 있었고 3번. 그래서 KT 아현동 화재. 그래서 이게 KT가 난리가 난 사건인데 통신이 다 끊기고 그래서 이때도 그 KT하고 딜라이브가 한창 이거 KT가 딜라이브를 그 가서 한번 그 뭐라고 그러죠? 실사를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KT랑 딜라이브를 합병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려고 할 때 KT 아현동 화재가 나가지고 KT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합병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좀 미루자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게 좀 시간이 미뤄졌고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꽈방위에서 통과 안 된 거, 노조 반대한 거, 또 KT가 또 아현동 화재가 나가지고 몇 달간 이게 KT가 전사적으로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또 매각 논의가 안 됐다. 6번 IHQ는 크게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음반, 드라마 제작과 미디어 사업, 유료 방송, 프로그램 공급, 유통, 광고 대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작은 엔터사가 아니고 규모가 엄청 큰 엔터사입니다. 그 말 그대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고 현재 컨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컨텐츠를 생산하고 컨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그리고 유통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OTT가 활성화되면서 컨텐츠, 특히 킬러 컨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IHQ가 좀 매력이 있어요. 이게 그 지금 외국에 현재 넷플릭스가 들어왔습니다만 이후에 다른 외국 OTT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 시장 공략하려고 할 때 한국 시장에 맞는 킬러 컨텐츠를 제공하려면 물론 이렇게 받아서도 해도 되지만 본인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려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작사를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드라마 제작과 이런 기획을 하는 IHQ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7번 과거 호흡방TV에서는 IHQ에 대해서 2번 다루었습니다. 체크해보자. 그래서 제 호흡방TV 지금 유튜브에 IHQ 검색하시면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렸던 거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하고 얼마 안 돼서 했던 거. IHQ M&A 썰 기업 인수합병 오늘 매수해서 배당받자. 2018년 11월 22일 날 올린 이 영상입니다. 영상 올렸고 이거를 제가 올린 포인트는 IH가 뜬금없이 그 결산 배당이 아니고 중간 배당을 했어요. 중간 배당을 해가지고 근데 그 액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중간 고액 배당으로 이상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15년간 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인데 갑자기 중간 배당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당 104원이고 당시 시가 배당률이 5.3%였어요. 그리고 배당 총액이 약 150억 원을 배당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배당을 하냐? 원래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이 갑자기 배당을 하니까 그러면 이 매각되기 전에 그 현금을 챙기려는 거 아니냐, 딜라이브가. 어차피 매각될 거니까 그 유보된 현금의 일부를 가져온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이거를 그 매각의 징후로 본 겁니다, 제가. 실제로 또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근데 그게 안 됐죠. 2번. 두 번째는 제가 IHQ 사이더스 방탄소년단의 빅히트 엔터가 인수할까. 그래서 빅히트 엔터가 상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과거에 그 방시혁 대표의 이력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상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방탄소년단이 지금 주가가 높을 때 어떤 식으로 그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빅히트 엔터에 투자한 사람들이 또 자금을 회수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신규 상장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IHQ를 인수해서 합병해가지고 그 빅히트가 우회 상장하지 않을까. 또 IHQ가 그 빅히트 엔터가 갖지 않은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궁합이 좀 맞거든요. 지금 방탄소년단에 너무 의지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IHQ는 연예인 매니지먼트도 하지만 드라마 제작 및 컨텐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부분이라 빅히트에 없는 부분이라 인수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런 썰이 돌아서 그때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린 거는 포인트는 장중 이상 흐름 감지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단가는 2065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재 IHQ 단가 2005원이니까 이게 뭐 2005원이 높은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내가 2065원을 얘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2630원 달성했고 이후에 2500원 이상을 3번을 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마 여기 이쯤에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해서 어쨌든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이때도 뭐 썰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체결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주가 다시 내려왔죠. 이때 이거 제 유튜브 인기 업로드 순위인데 지금 이 IHQ 이거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가 인수할까 이게 조회수 제 거 3위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 우선주고 2위는 제가 그 웰컴 동영상 쓰는 거 TK홀딩스 수익률 833% 달성한 거. 그 다음이 IHQ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영상이다. 많이 봐주셨어요. 제 영상 치고는. 8번. IHQ가 주가 반응이 있을 때 매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엎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SK텔레콤하고 SM엔터테인먼트다. 9번. 그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침공으로 위기감을 느꼈는지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한 공정위가 전향적 발표로 유료 방송 합병, 인수합병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KT와 딜라이브 합병도 국회 꽈방위에서 합상 규제가 무난히 풀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풀리면은 바로 이제 순조롭게 KT와 딜라이브 합병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전이든 그 후든 IHQ도 따로 떨어져 나와서 매각이 될 것이다. 그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다만 이제 문제는 국회가 일을 전혀 안 한다는 거 현재.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는 몰아서 한번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1번. 큐브엔터 매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IHQ에 긍정적입니다. 큐브엔터가 매각됐을 때 인수 대금, 매각 대금이 IHQ로 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그 자금을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뜬금없는 분기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액 배당으로. 그걸 딜라이브가 이제
가져가는 의무에서 지난번 고액 배당처럼 분기 고액 배당처럼 그 인수 대금을 배당을 할 수도 있다. 12번. 예를 들어 매각 대금이 30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배당한다고 하면은 지난 분기도 배당률이 높았습니다. 5.4%였으니까. 제가 한 2, 3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때 한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샀는데 그때 한 2, 300만 원 받았어요. 분기 배당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당 높은 거죠. 만약에 300억 배당한다고 하면은 300억 배당하면 주당 205원 배당하는 거고 현재 가격으로 하면은 현재 시가 배당률이 10.22%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현재가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하면은 상당한 액수가 들어오게 된다. 어차피 매각 대상이라면 IHQ가 딜라이브의 엑시트 손실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딜라이브가 워낙에 이제 그 손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한 푼이라도 챙기자 이런 마인드로 가면은 이렇게 큐브엔터 매각 대금이나 매각 대금의 일부를 배당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고액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 얘기 하는 거고. 13번. 마지막으로 IHQ를 인수할 수 있는 잠정 후보를 나열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인수 후보 1번 디즈니, 2번 넷플릭스, 3번 AT&T 워너브라더스, 4번 아마존, 5번 애플, 6번 MBC 유니버설, 7번 CJ, 8번 SK. 지금 8번까지 제가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 기업들이 다 좋겠죠? 이 기업들 인수하면 디즈니, 넷플릭스, AT&T 워너브라더스, 아마존, 애플, MBC 유니버설, CJ, SK나 SK텔레콤. 이건 제가 그냥 상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8번까지 얘기한 기업들은 현재 OTT를 서비스하거나 앞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인 기업들입니다. 근데 CJ, SK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 다른 기업들 디즈니, 넷플릭스, AT&T 워너브라더스, 아마존, 애플, MBC 유니버설 이게 그 미국 기업들이고 엄청난 공룡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현지화를 위해서 IHQ를 인수한다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디즈니나 뭐 아마존, 애플 이런 애들이 인수하면 주가가 많이 갈 거고 CJ, SK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언급됐던 그 빅히트 엔터 우회 상장의 뭐 그런 걸로 그리고 빅히트 엔터가 없는 사업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IHQ가 되기 때문에 후보고 SM엔터도 기존에 한번 딜을 한 적 있으니까 후보고. 자, 11번 기타 댓글로 써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기업들 디즈니, 넷플릭스, AT&T 워너브로더스, 아마존, 애플, MBC 유니버설 이 기업들이 인수하면은 대박 나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있는 기업들도 다 좋습니다. 빅히텐트도 좋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1번 최근 공정위 유료 방송 인수합병이 그 조건부로 허용되면서 IHQ의 모회사인 딜라이브의 매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번 큐브엔터도 매각설이 돌아 주가가 최근에 급상승하면서 IHQ도 복합적인 이유로 상승하였습니다. 그 큐브엔터의 대주주가 IHQ이기 때문에. 3번 주식은 싸게 사면 좋지만 현재가 2,005원도 과거 매각설로 주가 움직일 때 그런 가격을 생각하면 크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그 타이밍에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4번 큐브엔터가 매각된다면 고액 배당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큐브엔터 매각되면 매각 대금이 IHQ 들어가니까 그럼 IHQ가 그 매각 대금을 배당을 할 수도 있다. 고액 배당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5번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IHQ는 저한테는 최소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다가간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인생을 걸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몰빵하고 뭐 부채를 끌어와서 빚을 내 가지고 사고 그런 것만 아니고
편안하게 뭐 분할 매수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져간다면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도 IHQ를 얘기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갔어요. 20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흡방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